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잠깐 식사하러 회사 밖에 나갔다가 다치면 이거 산재가 될까요? 네, 그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네. 특히 휴게 시간 중 사고. 이거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8년에 바뀐 관련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휴게 시간 중 산업재해 업무 처리 요령, 이걸 바탕으로 해서 꼭 알아야 할 산재 인정 기준이랑 또 신청할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유의점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휴게 시간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 시간에 일어난 모든 사고가 업무랑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보긴 어렵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특히 식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생리적인 활동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법을 보면요.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여기에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 사업주 지배 관리 이걸 엄청 좁게 봤다면서요. 그래서 회사 밖에서 다치면 거의 인정을 안 해줬다고.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그 사업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이걸 기준으로 딱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 구내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근로자가 다쳤는데 산재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럼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형평성 논란도 있었고 소송도 진짜 많았거든요. 아니,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식당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랑 아닌 회사 직원이랑 차이가 나니까요.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2018년에 지침이 바뀐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핵심적으로 달라졌을까요? 특히 회사 밖에서 점심 식사하다 다친 경우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장 큰 변화는요, 이제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그 행위 자체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었다면 이건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 이렇게 좀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이에요. 오,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요? 네. 단순히 회사 밖에 있었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보지 않는 거죠. 물론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은 충족해야 하는데요. 어떤 요건들인가요? 첫째는 회사가 정식으로 준 휴게 시간 중에 발생해야 하고요. 둘째는 식사를 위한 이동, 아니면 식사 자체, 또는 식사 후에 회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합니다. 아, 이동 중 사고도 포함되고 밥 먹는 그 자체도 해당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준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요건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뭔가요? 바로 그 주어진 휴게 시간 안에 충분히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 아, 시간 안에 가능해야 한다? 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왕복 2시간 걸리는데 가서 밥 먹다 다쳤다. 이러면 인정받기 어렵겠죠? 그건 그렇겠네요. 네. 식사랑 상관없는 개인적인 볼일 보다가 사고 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꼭 회사가 지정한 식당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직원들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또 관례적으로 이용하는 회사 근처 식당이나 심지어는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와,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 밖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합리적이었나 이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실제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했는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준이 좀 더 잡히죠. 예를 들어서 인정이 안 된 사례를 보면 회사의 일반적인 점심 식사 방식이랑 다르게 개인적인 용무를 보려고 평소 안 가던 길로 집에 들러서 식사하다 다친 경우, 이건 업무 관련성을 인정 안 했어요. 아, 개인 용무. 일종의 일탈로 본 거군요. 그렇죠. 휴게 시간 이용에 일탈로 본 거죠. 반면에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에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 허락하에 직원들이 평소처럼 각자 집에서 점심을 먹고 복귀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 이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이건 또 인정이 됐군요. 왜죠? 식사 행위 자체를 업무 준비나 마무리에 따르는 필요한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결국 제가 휴게 시간에 한 행동이 우리 회사에서는 늘 있는 일이고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이었다면 설령 회사 밖이었더라도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점이 핵심이에요. 따라서 만약 휴게 시간 중에 사고가 나서 산재 신청을 생각하신다면요. 사고 발생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활동, 특히 식사를 위한 이동이나 식사 행위가 평소에도 늘 하던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행위였고 정해진 휴게 시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 입증이 중요하군요. 그럼 뭘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병원 기록은 당연하고요. 동료들 진술이라든지 평소 식사 장소나 경로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통상성과 합리성을 잘 입증하는 것, 이게 바로 산재 신청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휴게 시간 중 사고, 특히 점심시간처럼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핵심은 사업주 지배 관리의 해석이 예전보다 넓어졌고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그 행위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바로 이 통상성과 합리성이 산재 인정 여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한 근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